저와 배우자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는데 네. 같은 지역이고요. 어디 있으신 거예요? 양주 옥정과 양주 회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혼인신고는 근데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네네네. 네. 네, 아직 안 했고, 양주 옥정은 그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줍줍을 해서 제가 제 명의로 이제 가져가고, 그 사이에 또 투자에 눈을 떠서 분양권 금액만 가지고 양주 회천을 이제 분양을 받았습니다. 혼인신고를 지금 하는 요건으로 분양을 받았고요. 그 혼인으로 인한 그 특례 혜택으로 5년간 아무거나 한 채 먼저 팔면은 비과세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걸로 해서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양주 옥정과 회천 쪽은 지금 입주 물량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네. 혹시나 지금 저희 자금 상황도 이제 월 수입이 한 600에서 700 정도 되지만, 네. 그 자금 상황이 지금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거를 전에 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양주 회천에 가지고 있는 그 배우자 분양권도 내년 1월에 입주다 보니까, 네. 추가적으로 대출을 지금 풀로 땡겨서 지금 네.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거를 지금 분위기도 안 좋고 한 지역이다 보니까, 네. 다 처분을 하고서 요즘 그래도 분양 상황이 안 좋고 시장이 안 좋으니 차라리 남양주나 하남 쪽으로 다 처분을 빨리 하고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지가 고민이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여기서 갈아타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일시적 일가 위주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인을 통한 일시적 일가 위주택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게 전세가가 낮은 건 있지만 대출이 네네.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월세를 놓고 네. 월세를 놓고 세팅을 하시고 한 2년만 보유하시면 각각 비과세가 되는 건데, 네네. 이게 비과세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진짜로. 왜냐면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 갖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한 나중 되면 한 2, 3억 정도는 오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2년 후에 그거를 팔아서 2년 후나 4년 후에, 왜냐면 계약갱신 청구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년 후나 뭐 맥시멈 4년까지 보시고, 그때 네네. 4년 있다가 이제 그걸 팔아서 그때 이제 하남이나 원하시는 지역으로, 강동구 쪽으로 네. 오시는 전략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이 순간에서 팔고 그걸로 갈아타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세요. 네,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원래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대로 이제 사람이 하다 보면 계속 흔들리거든요, 마음이. 네. 마음이 흔들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흔들릴 때예요, 그게. 네. 근데 이럴 때 한번 마음 다잡고, 원래 원칙대로 가져가신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네. 있습니다. 예. 추가로 저희가 이제 자금이 모이는 대로 추가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방향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근데 어차피 지금 일시적 일가 위주택을 받으려면 본인들 네네. 명의로는 이제 주택을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방법은 뭐 상가나 네. 사무실이나 네네. 지식산업센터나 네. 오피스텔 이런 거는 사실 수 있거든요. 업무용 네. 오피스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여유가 되면은 뭐 투자를 하실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약간 혹은 토지라든가 이런 건 난이도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런 거는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준비를 해서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예, 그게 준비가 안 됐는데 무턱대고 뭐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심리가 이제 원래 계획이 있지만은 이게 계속 이제 하다 보면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중심을 잡고 내가 원칙대로 이제 계획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투자할 때 이게 원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라디오경 대표가 저한테 와서 네. 주식 이거 계좌 다 주면 내가 10배로 100배로 해준다 했으면 제가 과연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소액으로. 소액으로? 근데 계좌를 주진 않겠죠. 2, 3천짜리 들어있는 걸. 근데 그걸로 제 명의로 대출 땡길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좌랑 제 거를 다 넘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 사람이 2, 3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백억을 내 명의로 땡길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저는 그거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나름의 원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칙을 저는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근데 그 원칙을 계속해서 지키는 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다고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투자도 여러분 생각할 때 계속 쉬울 것 같지만은 이게 어려운 이유가
그 원칙을 계속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이어트 할 때 안 먹고 운동하면은 다이어트 되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투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부산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부산 거를 정리를 하고 서울에 있는 거를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아, 부산을 팔고 서울을 한 채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두 채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에는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이번에 7월 달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산에는 지금 새 아파트 하나 있는데 네. 서울 재건축 아파트하고 부산 아파트는 혹시 일시적 일가 유주택이 적용이 되나요? 어쨌든 1가구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등기가 나오면 2가구가 되는 거죠. 어차피 서울도 그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하면 비수적 지역이니까 네. 두 채를 사더라도 취득세는 1에서 3%밖에 적용이 안 되니까 네. 예, 그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방에 있는 게 지금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네. 자꾸 이제 언론에서 네. 서울 쪽 네. 하고 지방 쪽하고 그게 비교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투자적인 메리트가 지방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부산을 사실은 초역세권의 입지도 사실은 좋은 곳인데 그거를 팔고 서울에 있는데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좀 조언을 얻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맞죠? 아니, 물건도 안 보고 맞죠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네. 네. 큰 틀에서 봤을 때 맞는 거고요. 네. 그거 팔면은 한 어느 정도 돈이 되실까요? 지금 이 아파트가 본래 6억에 분양을 한 건데 최종 그 거래는 2년 전에 12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어쨌든 비과세면은 세금이 한 푼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팔아도. 네네. 그러면 비과세로 이게 조정 지역일 때 받은 거라서 사실은 내년 24년 10월 달이 그 비과세가 적용이 돼요. 아,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 비과세로 파셔야죠. 그러면 24년에 가서 이제 서울권을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네. 비과세로 파신 게 유리하세요. 그래도. 네. 왜냐면 그 양도차익이 6억이면요. 네. 거의 한 2억 정도를 더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대략. 네. 근데 2억 정도를 내셔야 되는 건데, 일반 세율자들이 2억 정도 내셔야 되는 건데, 그 서울에 있는 게 2억 정도가 싸게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10월까지가 비과세 되는 요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뭐 그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딱 비과세로 파는 거고, 다만, 잔금을 10월에 치르면 되니까, 그죠? 계약을 한 7월 정도 하면은, 계약금 받고 서울에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서너 달 정도 빨리 잔금 치르기 전에. 네. 그렇게 해서 빨리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무리를 해서 하는 것보다 그때 가서 하면은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늦어도 그 비과세가 더 낫다는 말씀이에요. 실익을 따지면. 실익을 따져서. 네네, 늦더라도. 강남 그쪽에 사고가 너무 많이 지금씩 조금 오른다는 그 얘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 전략을 만약에 하시려고 하셨으면 작년 연말에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때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지금. 네, 1, 2억씩 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략을 쓰시려고 했다면 이미 작년 연말에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늦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비과세 받는 게 제일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등기를 제가 2개를 치고 하나를 서울권을 투자 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3주택이 되는 경우는 제가 어떤 그 전략으로 2년 있다가 하나를 부산 거를 판다든지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근데 그때 부산 거를 팔면 비과세가 안 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과세가 그게 6억에 샀는데 10억에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그 양도차익이 꽤 크기 때문에 이게 비과세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 2억 정도의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대략? 근데 그게 정말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비과세일 수 있을 때 파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비과세일 때 무조건? 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과세로 판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2억을 수익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세금 때문에 2억을 날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것도 조금 네. 부족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제 세금 관련해서는 저는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 세무사님하고 한 번 더 상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큰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네. 이제 세율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정확하게 세무사님이랑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네. 말씀하시죠. 부산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사님? 아니, 부산도 네. 강사님이래. 네, 부산도 최근에 조금 약간 그래도 분위기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던데요. 최근에. 그렇지 않나요? 부산도. 근데 어쨌든 제가 큰 틀에서는 네. 서울 수도권이 맞다는 게 제가 큰 틀의 입장인 거고요. 네네. 이제 부산도 그 부산의 지역마다 좀 달라지니까. 근데 어쨌든 부산이 제2의 수도 아닙니까? 그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정말 너무 몰라가지고 네. 전화 드리기도 좀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투자할 때 중요한 게 비과세는 무조건 챙겨 먹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비과세는 딱 그 시기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기가 지나면 못 하지 않습니까? 비과세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무조건 비과세는 시기에 맞게. 그리고 비과세 받고 나서 다른 거 투자하면 되니까 항상 요 생각을 머리에 두고 투자 전략을 짜셔야 돼요. 제일 큰 틀에서 그거를 유념해서 하시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프라이티키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정적이 19년 이후에 주택 사는 거라면 실거주 2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거주 2년이 안 되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긴 게 조정적이 해제가 된 적들은 상관없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인데 예전에 조정적일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간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2년 실거주해야지 비과세 된다는 점. 이분도 지금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아마 근데 실거주가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겠죠? 자산이 19억. 많죠, 엄청. 많죠. 그다음에 수입 월 658만 원. 상당합니다. 그다음에 지출 월 3인 가족 월 480. 그다음에 고민은 연금은 탄탄히 잘 준비했다. 신축 아파트로 월세 받으려고 하는데 노후 안정을 위해서 아파트 한 채를 더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주택인데 이제 하나를 더 그러니까 본인이 신축 하나 갖고 거기서 월세를 받고 계시고 본인은 이제 전세를 살고 계신데 아파트 하나 더 살까요? 이게 이제 메인 고민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한 채 그게 공시지가가 9억에서 올해 12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12억까지 하게 되면은 공시지가 12억인 경우 1주택자는 월세 소득이 1,000만 원이 상관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다 전에 비과세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한 200만 원 정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비과세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뭔가 주택을 사면 2주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지금 현재 비과세로 받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하나 더 사면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 그 임대소득세를 내야 된다. 근데 그게 오케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왜냐하면 이것도 세금도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자녀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정도 연세면 자녀가 어느 정도 컸을 거예요. 20세 이상일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자녀 명의로 뭔가 부동산 투자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자녀 명의로 하려면 일단은 세대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대 분리 요건이 이제 30세가 넘거나 아니면 이제 80만 원 정도 이상을 월로 벌면 돼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80만 원 이상이만 되면은 세대 분리 요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30세 이하라 하더라도. 그러면 학생이라 할지라도 세대 분리가 된다. 소득 요건만 맞으면 그렇게 해서 세대 분리를 해서 자녀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세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본인은 1주택 있기 때문에 월세 소득을 전에 그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녀 명의로 또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보면은 현금하고 외화가 5억 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여지껏 현금이 제가 1억 원 통장에 있어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5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현금하고 외화를 5억 원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왜냐면은 이 돈이라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은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는 거, 물론 이제 이 중에 달러 비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외화보다는 이 돈을 빨리 활용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도 실제로 현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1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불안해져요, 굉장히. 그러니까 빨리 뭔가 사야 돼. 뭔가 사거나 뭔가 투자를 해야 돼요. 현금 1억 이상 있으면 불안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이 현금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불안한 거다. 그러면 이 현금 5억 원을 가지고 자녀가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좀 약간 증여 계획이나 부동산 투자를 자녀 명의로 세대 분리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이제 임대소득도 해결이 되고 자녀 명의로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이게 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실히 솔루션이 다르죠? 이분은 좀 약간 이제 연금 베이스에서 이렇게 좀 네. 설명을 좀 하신 것 같고. 네. 전 이제 좀 현실적으로 자녀 명의로 좀 더 실무적인 것 같아요. 네네. 현금 5억 너 갖고 있어서 뭐 할 거야? 그렇죠. 네. 돌려야지. 약간 이런. 근데 네. 아마 기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여기서 네. 그런 얘기 못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또 여기서 선택해야 될 게, 근데 난 자녀가 만약에 없다, 자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비과세를 받을 거냐, 아니면 이거 비과세를 포기하고 다주택 전략으로 갈 거냐. 근데 어차피 2주택이나 3주택, 4주택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2주택, 3주택, 4주택으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해서 늘릴 건지, 자산을 키울 건지, 다만 내가 월세 받는 거는 임대소득에서는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거를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따져봐야죠. 따져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퇴하신 분이 이 정도면 진짜 잘 해놓은 거죠. 그렇죠. 예, 잘 하셨고, 아마 이거를 투자로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고액 연봉자셨거나 이제 뭐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이, 아니면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시지 않을까. 예. 왜냐면 투자 안 하고 이 정도 자산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예. 현금 5억 있는 신혼부부한테 조언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것도 혼인신고가 돼 있냐 안 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혼인신고가 만약에 돼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한번 노려보셔서 내집마련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혼인신고 안 했으면 각자 한 채씩 사서 혼인 전 일시적 일가 위주택 전략으로 비과세 받는 전략,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혼인TV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눌렀습니다. 잠깐만, 대표님 아까 상담했었는데 저 혼인으로 인한 특례 받으려면 혼인신고 4년 뒤까지 안 해야 되나요? 아니요, 혼인신고하고 5년 이내만 먼저 한 채 매도하셔도 비과세 받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 하시더라도 5년 이내만 한 주택을 처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조정지역대 청약 당첨되고 계약했는데요, 등기 치는 시기에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거주 의미는 없는 건가요? 2년 거주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이게 청약은 등기 시점으로 잡히더라고요. 청약 조정지역에 하더라도 등기 때 조정지역에 세제가 되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적용됩니다. 오늘 중요한 키워드 2가지 나왔는데. 네, 뭐 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조회수는 안 나올 겁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